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창재 두성컴퍼니 대표님 모시고 두성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성컴퍼니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뭐 사업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거니까 왜 시작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취지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두성컴퍼니는 저희 종이 옷걸이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옷걸이를 종이 소재로 바꾸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지면을 이제 기업들이 광고하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 생산 과정을 홈리스 분들이 일거리 창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거예요. 가난을 없애겠다. 되게 거창하죠. 이 평범한 대학 민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 홈리스 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의 가난이었습니다. 이제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기회가 차별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창의적인 비즈니스로 좀 가난을 없애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제 계기들은 2011년도 한 3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가서 뭐 막걸리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뭐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됐고,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도 부족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팀원들 제가 이넥터스라는 그 대학 동아리 출신인데 팀원들을 바로 모아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홈리스 분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목표였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옷걸이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좀 일자리 사업들을 구상하다가 1년 뒤에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 뒤에 그러다가 웃어주고 감사합니다. 2012년도쯤에도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가장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듣는 평이에요. 그거 뭐 이렇게 가난한 길 가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처음으로 종이 옷걸이라는 이제 아이템을 접목시키면서 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아리 차원에서 저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의미로 다가갔고 이걸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일단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매출 1,000억짜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그거의 시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이 옷걸이 사업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종이 옷걸이 지면을 활용을 하는 이제 사업인데 처음에는 이제 세탁소에다가 무료로 배포하는 플랫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탁소라는 비즈니스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장으로 진입을 했었다면 했었고 좀 더 타겟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좀 배포를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얼굴 옷걸이라는 개발을 해서 별의별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에 이제 얼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이제 연예인 컨텐츠들이 접합되면서 지금 훅프라는 브랜드로 지금 B2B 영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판촉물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뭐 뒤에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처음으로 공개를 할 거니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 김우빈이나 뭐 미키우찬이나 샤인이나 뭐 이런 비어네이커 같은 연예인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김우빈 직접 만난 적 그래서 지금 뭐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뭐 국내 뭐 LG생활건강이나 의류회사들, 스마트 학생복이랑도 지금 정식으로 MOU를 맺고 생산 계약을 한 바 있고요. 뭐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옷걸이로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 이제 법인화를 정식으로 하고 참여했던 인원분들이 그러니까 홈리스 분들이 한 8분 정도가 됐었다면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짜릿했던 순간들이었는데 한 60분 정도가 일을 하셨어요. 5개 심소에 정말 쉴 틈 없이 이제 옷걸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 월 말에도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넘어갔네요. 비장의 무게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팀원들도 많이 늘고 나름대로
예, 저희가 2,300만 원 이렇게 적은 거는 뭐 금액은 아직 적지만 제가 시작할 때 사실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국가 세금이잖아요.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거기서 받은 돈보다는 내가 노숙인분들에 드리는 게 더 많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작년 매출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하려는 건 월트 디즈니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후크라는 제품이랑 이 캐릭터들이 접목이 되면서 사실 어린이 옷걸이 시장으로 또 이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좀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인 거는 B2B 시장이다 보니까 좀 큼직큼직한 건들이 많은 반면에 단점은 이제 매출이 간헐적으로 나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통해서 B2B 시장도 노리겠지만 B2C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주신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지역적인 고민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B2C로 하는 거는 좀 처음이어서 홍보 방안이나 유통망 확보 이런 것들 마트 들어가는 게 제 모든 제조업들의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마트 들어가고 이런 것들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객석으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발표하신 두손 컴퍼니에 질문 있으신 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리회사에 다니다 보니 옷걸이라서 지금 아까 전에 B2C 홍보망 궁금했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까 라이센스를 받아서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드셨으면 단순히 그 제품을 그냥 판매하시는 그 판매처가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의류 회사니까 라이센스 하신 그 상품 같은 경우를 저희 매장에서도 옷도 파는데 그걸 묶어서 옷걸이를 같이 팔아서 수익을 쉐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관심이 좀 있거든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 네, 말씀해주신 B2B 시장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B2C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다 보니까 B2B 쪽에서는 사실 새로울수록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들을 이미 가져주시는데 이제 B2C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워낙 또 새로운 거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되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네, 다음 박유철 대표.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왔던 세 개의 회사 중에서 제일 섹시한 프로덕트를 갖고 계셨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처음 직장 그 생활은 광고 회사에서 먼저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광고 매체로서의 그 부분은 그다음 아주 크게 매력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기업이 거기다 광고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기반 요새 되게 중요하니까 쉬운 예로 동네에 어떤 큰 갈비집이 있는데 자기네를 동네 사람들한테 프로모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량 해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놓고 봤을 때 비즈니스로 보면 그 쇼테일이 아니라 롱테일이겠죠. 큰 금액이 아니라 잔금액이지만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그거는 팔로 개척하는 거가 정말 발품 팔면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섹시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인물 로컬이에요. 저게 그런 거잖아요. 수지 어깨에다가 제 옷을 이제 걸쳐놓는 걸려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거죠. 여기 저 대형 마트가 될 게 아니라 요즘 같은 때 김수현 옷걸이 중국에다가 팔면은 온라인 인터넷 마켓에다 팔면은 1억 개 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사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인물 옷걸이로 치면 이게 핵심 가치가 뭐냐, 소비자들 밸류가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건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를 파는 기업인 것 같고, 그 면에서 계속 그거를 코어 밸류로 해서 이 옷걸이에다 재미를 넣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한테는 미키마우스도 있겠고,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디자인 그냥 꼬마게 미키마우스한테 옷을 입힌다는 것보다는 좀 더 펑키하게 재밌는 거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손을 들고 있다거나 약간 제스처가 있거나 그런 재미 요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미를 놓고선 이거를 판다 그러면 그 시장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갑자기 연예인 누군가 떠가지고 그거를 보고선 막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너무 사고 싶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좁다고 보고 세계 시장을 오히려 놓고 보고 한류 열풍 묶어가지고 그 한류 연예인들의 이거를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이 판로 개척이 되게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호텔, 일단 지금 서울 시내 뭐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묵는 조그만 여인숙부터 이런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퍼실리티 같은 것들. 거기에다가 만약에 호텔에다가 저희 옷걸이를 판다. 그리고 옷걸이가 걸려있다. 다음 쳐가겠죠. 호텔 계속 끊임없이 사거나, 아니면 훔쳐가지 않게 하려면 호텔에서 그 판매를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기내에서 중국 다시 뭐 칼기 타고 뭐 중국 항공기 타고 돌아갈 때 거기서 제가 볼 때 100개씩 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판로를 그거를 개척하는 거를 신경을 쓰시면 저는 아주 작은 판로 개척만으로도, 작은 수고만으로도 대량의 물량을 팔아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혹시 전문가 패널이 없으시면 또 일반으로 또 객석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감히 초안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구겐하임 박물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박물관 내에 있는 카페 컵홀더를 이제 그 박물관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컬렉션 좀 유명하고 이제 인기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그런 컵홀더를 이렇게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모으시고 콜렉팅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문하시면서 그 컵홀더를 막 40개씩 가져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스토어에서 그걸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컵홀더랑 그 종이 컵홀더랑 옷걸이랑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라이센스도 없고 뭐 디즈니사랑도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좀 유명하거나 대중적에서 잘 알려진 작품들을 옷걸이에 프린팅을 해가지고 약간 홍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그런 콜렉팅 문화나 뭐 이런 거를 좀 생성을 하시면은 또 그걸 벤처하면서 잘 D2C 유통망 확보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제품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드리면, 지속가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까 전문가 패널께서 얘기하신 얼굴 캐릭터 부분으로 접근하신 건 제가 굉장히 신선하신데, 지금 제작하시는 분들이 홈리스 쪽에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수작업의 종이 소재를 지금 활용하고 가격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시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하시고 할 거면 소재의 차별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B2C로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지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한 3, 4, 며칠이 지나서 수지가 자꾸 찌그러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좀 더 비싸게 100원 주고 살 거를 오히려 뭐 15,000원을 줘서 수지가 계속 영원토록 내밀지 않아야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쪽 제품 디자인이나 이쪽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시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그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과 아이디어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하셨던 부분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장하는 단계로 좀 더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아직 한 6분 정도, 7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다음에 예, 그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고 또 옷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아이디어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홈리스와 별개로서 하나의 뭐 사회 아이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홈리스 쪽하고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리스 쪽하고 이제 그 돕고 있는 사업이 이제 빅이슈 있잖아요. 코리아에 있는 빅이슈.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좀 많이 연계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홈리스를 돕고자 하는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연예인 협찬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건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규 씨 상당히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상당히 또 전문적인 또 지식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세 회사 다 이제 총괄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유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이제 주식회사, 네, 주식, 예, 다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1000억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장에 대한 환상이 있고 성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그 소유 구조 안에서 또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동하고 공생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성장의 환상을 깨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젊으니까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있냐, 1000억이라는 목표를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다른 저기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소유 구조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만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주식을 투자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저 상당히 제 과거의 삶을 좀 이렇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것이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파괴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가의 어떤 하나의 어떤 미션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자,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1000억 썼던 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1년 내내 일거리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간헐적으로만 일거리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질문 이야기돼 있어서요. 먼저 앞에 하시고 그다음에. 네. 네, 저도 빅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연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해외 사례에서도 뭐 게임으로 그런 노숙자들의 자활 의지를 높인다거나 하는 여러 사례들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녹아들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셨다는 분의 말씀과 같이 종이 옷걸이라는 점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가는지도 의문이 들고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종이 옷걸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 옷걸이 한 개당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B2B를 뚫는다고 해도 그걸 만드는 사람은 수작업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탑 라인과 바텀 라인에서의 그런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도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이 높고 이런 사업 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양을 늘리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1세기 경쟁력개발연구소에서 하는데요. 장효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너무 신선했고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는데 핵심 역량은 그 사람들의 기능이나 또는 기술이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핵심 역량인데 아까 첫 번째 발표 사례에서도 7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는데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하다 해도 그 모델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델을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람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이나 그것에 대한 지식을 혹시 저는 이제 세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보다는
첫 번째 사례 발표하신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사례나 세 번째 사례도 글로벌한 그 초일류 기업들은 시작은 비록 미미하였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핵심 역량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사례나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미래 그런 양성 계획이라든가 발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기업에 발표하신 부분은 두 분이 조금 이따 명함을 교환하셔서 이메일로 하시고요. 이분은 직접 답하시고 사람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면 아직 1분 3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게 예대치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요 답변까지만 듣죠. 네. 네, 사람 양성 되게 힘듭니다. 이게 뭐 아직은 지속적으로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건 아직까지는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가능성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팀원들도 구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 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성 컴퍼니 박찬재 대표셨습니다. 이상 그 공식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